면접 전형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롯데 면접은 친절합니다. 이제 롯데 친절합니까? 그룹사 전체가 정말 저 친절하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네네. 하루에 모든 게 끝납니다. 하루에? 네. 아하. 원데이 전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피곤하게 하지 않는군요. 네. 네, 그게 피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취준생 입장에서 또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담스럽기도 부담스럽나요? 하거든요. 네, 모든 왜냐면은 걸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에 네. 세 가지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각기 면접을 다 합치게 되면은 한 사람당 총 3시간 정도 분량의 면접을 진행을 하는 터라 예. 어떻게 보면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나운서님들도 네. 보시다시피 원데이면 좀 친절하다. 왜냐하면 또 1차 면접 합격하고 나서 2차 면접 결과 기다리면서 또 이제 막 최종 면접까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고민들 많을 힘들잖아요. 테나 네. 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고요. 예. 실제로 그 면접에 지금 제가 한 3시간 정도 본다 그랬는데 총 크게 3가지 정도의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량 면접과 PT 면접. 그리고 이제 뭐 IT 직군 같은 경우는 기술 면접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네. 인성 면접은 사실상 임원 면접. 그래서 실무지 면접과 임원 면접이 한 하루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역량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저는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역량 아니면 인성 둘 중에 하나만 보는 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좀 전공, 직무에 관한 면접이 좀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롯데 면접을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역량 면접이라 그러면 이제 전공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롯데는 좀 특이합니다. 이 면접은 직무에 대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전공에 대한 면접이라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직무 심화 질의응답 이라기보단 경험 심화 질의응답, 즉 구조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롯데의 다른 공기업들이라든지 사기업들과의 차이점이 면접 간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보통 이렇게 역량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서 들어갈 것 같고 몇 분이나 진행될 것 같나요? 저는 한 5명 5대1 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좀 진행을 보통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3명 정도? 너대면 많게는 5명 정도. 맥스 5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모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면접관 2명이서 한 명으로 한 가요? 명만 면접자를 보고 그 시간은 실제로 40분 동안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40분이요? 진짜 탈탈 털릴 수도 있겠네요. 네, 완전히 이제 진짜 영혼까지 털리는 면접이다.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싫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네. 잘하는 사람은 본인을 많이 어필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묻어갈 수가 없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역량 면접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면접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꼬리 질문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40분 사실 이제 까지.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면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가 가장 네.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다가 토익이 990점 만점에 990이에요 라고 써놨으면 그냥 그것만 봐도 이 친구는 남들보다 영어는 좀 잘하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왜 지원했지? 아니면 이 경험은 왜 했지? 라는 그런 아주 그냥 원초적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마저도 사실 짧게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소개팅 가가지고 왜 애프터하고 삼프터 하나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다른 사기업들 10분 동안 면접 본다라고 하면요, 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준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뼛속까지 40분 동안 내내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그런 면접이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 더 좋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앞서 구조화 면접이라고 했는데 그 꼬리 질문이라는 것들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답변의 시작점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베이스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면접관이 확인한 내용과
너가 진짜 했던 내용들이 일치하는지를 그리고 진정성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카로운 꼬리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좀 들어주세요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실제 뭐 기출 질문 중에 하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라톤을 달렸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끈기가 굉장히 많은 인재다라는 네.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썼던 친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면접관이 그 마라톤을 뛰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어느 코스가 가장 힘들었느냐? 뭐 그렇죠. 반환점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냐? 그러겠네요. 근데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환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진정성이나 거짓말 부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자기 자신부터 속이는 사람은 사실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결에 좀 더 직관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저는 아나운서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투데이 잡스에 지금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롯데홈쇼핑에 뭐 예를 들면 쇼호스트 직무로 지원을 하셨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투데이 잡스 뭐 열심히 했다, 내가 잘 운영했다, 막 분명히 자신을 이제 가꿀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는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시작했는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끝냈는지, 왜 끝냈는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과정 간에 얻은 게 뭐냐, 실제 뭐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면서 어떤 능력을 배양했냐, 그것들이 우리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냐, 예.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극복했니? 라고 하면서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리 질문,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다시 꼬리 질문이 진행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에다가 좀 약간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겠네요.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경험도 그러니까 어설프게 답했다가는 네. 뭐 그냥 크게 당할 수 네. 있는. 예. 경험들도 자기가 했던 경험들도 하나하나 미리 정리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평범한 질문 같은 건 안 하나요? 왜 예를 들어 기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원 동기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네, 맞습니다. 예. 뭐 아이스 브레이킹은 당연히 그래도 롯데 면접관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뭐 긴장 푸세요 하면서 좌측 먹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1분 자기소개 좀 부탁한다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약간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는 자기소개,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지원한 직군을 희망하는 이유, 혹은 이제 뭐 경험적인 질문들도 자기소개서에 안 썼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니? 혹은 아니면은 컨닝을 해본 경험은 없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다방면적으로 고민되겠네요. 그러면 컨닝 얘기할 때 네. 고민되겠네요. 했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었나 봐요. 저는 아니, 뭐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컨닝 안 한 해본 번 적은 정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컨닝을 하는 이유나 안 한 네. 이유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아마 높은 확률로 취준생 입장에서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럼 왜 안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저는 이제 정직이 모토라서 신뢰가 모토라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좀 지루한데요. 좀 고립하고 날 40분 동안 아마 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컨닝을 왜 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제 컨닝을 하면은 당장에는 성적이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기초 전공이고 그 다음에 심화 전공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은 분명히 다음 성적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할 바에는 지금 그냥 공부를 하자는 생각으로 컨닝을 안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서 좀 돌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차라리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 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로서 방송할 때도 정말 말 똑바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다가도 이제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당황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준비를 해도 그 면접관 앞에서는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가장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네.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사실 참 떨리는 부분인데 그죠? 네, 그 맞습니다. 지점이. 이게 네. 자기소개서, 이력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서류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막 욕심 때문에 엄청나게 막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취준생들한테 막
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네. 어느 정도 그냥 파슬리 정도는 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MSG는? MSG 정도는 좀 치는 것도 괜찮다. 근데 토마토 베이스로 파스타를 만들어 놓고선 갑자기 로제 파스타나 크림 파스타가 나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면접 가서 진짜 힘들다. 특히나 이렇게 길게 보는 면접은.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이력서를 거짓말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리플리 증후군이 있지 않은 이상 이거를 소화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베이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일단 면접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쓰게 되면요. 예.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면접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취준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에 앉아가지고 그냥 왜 지원하셨어요?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이거 대답해 보고서 너무 잘한다. 조금만 더 웃어주세요.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피드백 주고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내가 만약에 A라는 답변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리 질문을 생각해보는, 어쨌든 간에 구조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A라는 답변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했을 땐 또 다른 질문이 또 뭐가 들어올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면접관이 돼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면접관이 됐을 때 내가 답변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약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철저히 이루어질 겁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그렇게 꼬리꼬리 하다 보면 스터디할 때도 이게 좀 그 말을 하기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창피하잖아요. 네. 모른다거나 이걸 얘기하기 또 되나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앞서 제가 메타커머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메타커머스를 잘 몰라요. 근데 네. 막 메타커머스가 중요하고 앞으로 메타커머스 전문 MD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메타커머스 어디까지 공부했냐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공부를 안 해놨으면 메타커머스 MD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로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의 가장 큰 형식이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PT 면접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어렵게 주제가 출제가 되냐, 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PT 면접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방향성은, 물론 이제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건 좀 전제로 깔아야 되겠죠.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태까지는 아이디어 제시형 정도로 나왔어요. A4 용지 한 페이지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해가지고 어떤 전략이라든지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다만 이제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관리, 직무에서는 당연히 매출액이라든지 통계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PD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리 사전에 과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PT 면접 자체는 실제 가셔서도 이 아이디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야 되는 필요성도 또 없거든요. 준비 시간은 한 25분 정도 줍니다. 그리고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터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서 본인들이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나 걱정을 할 텐데, 사실은 모를까봐 관련된 자료 2-3개 정도는 같이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근데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뭐 주제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답이 없겠죠. 아예 처음 보는 이야기면은. 다만 이 주제, 그런 경우도 꽤 있죠. 그쵸. 이제 공부를 덜 해간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MD 직무를 희망한다고 해놓고 정작 MD에 대해서 준비를 아예 안 하는 친구라든지, 롯데홈쇼핑이 사실은 1티어가 아니어서 현대홈쇼핑을 준비하다가 롯데홈쇼핑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돼가지고 급하게 알아본 케이스라든지 하는 친구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 주제들을 뭐 예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뭐 58세대를 위해서 롯데홈쇼핑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면서 프로모션이나 상품, 서비스 포함해가지고 한번 기획해봐라 라고 하는 뭐 질문들도 실제로 출제가 됐고요. 모바일 홈쇼핑 활성화 방안 같이 좀 이제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했던
문항들이 나왔어요. 다만 이렇게 모바일 홈쇼핑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롯데 홈쇼핑의 모바일 홈쇼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면접을 갔다? 그러면 이제 낭패를 보는 거고 그렇군요. 이걸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58세대란 말이 노년층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년생이죠. 아, 그러니까 5080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저 처음 들었네요. 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네. 하는 체류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 이슈나 트렌드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홈쇼핑 진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저희 또래 솔직히 홈쇼핑 이용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래가 그렇죠. 달라요. 여기 20대고 저는 40대이기 때문에. 아, 예. 여기 모든 연령대가 다 있는데 저희는 이용 안 30대인가요? 이용 안 하시죠? 네,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또 어머니는 되게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하죠. 네. 그죠. 어머니 세대들은 그래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은 거의 안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발견해야 되는 홈쇼핑 입장에서는 MZ 세대를 그러면 어떻게 사로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MD 직무 중에 한 분쯤은 MZ 세대들 어떻게 걔를 잡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한번 기획해보라는 주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요거 생각합니다. 대본에 없던 건데 좀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T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질문 이제 어떤 거 나오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성 기반 질문 나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인성 기반 질문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역량 면접이랑 그 뒤에 나오는 임원 면접 자체가 네. 인성 기반으로 계속해서 꼬리 질문이 나오는 터라 PT는 진짜 지극히 PT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많이 어떻게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 PT에 대한 꼬리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기획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상품으로 혹시 판매한다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냐?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 거냐? 와 같이 좀 더 디테일한 꼬리 질문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프로모션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이어서 한다면 또 다른 거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걸 심도 깊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공격적인 질문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발표에 대해서 단점들이라든지 공략점 같은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면접 프로세스 그리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안 그래도 롯데홈쇼핑 한번 시청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이 남성복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같은 브랜드의 여성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청층을 잡아놓는 데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양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D 직무한테 예. 사정과제로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러한 브랜드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는지가 이 PT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게 PT 면접이 말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어봐도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좀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것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주제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네. 지금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네. 봤을 땐 트렌드를 파악해라. 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 대부분 다 이제 허투루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제를 봤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들 MZ 세대가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MZ 세대를 모르는 사람이면요, 진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MZ 세대 중에 Z 세대를 공략할 방법을 착안해봐라라고 했는데 Z 세대가 뭔지 모른다면은 또 그것도 낭패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는 꼭 파악하고 가라. 첫 번째는 당연히 롯데 홈쇼핑의 트렌드 파악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홈쇼핑, 뭐 NS라든지 현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롯데 홈쇼핑 그 자체를 모르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 홈쇼핑의 트렌드 파악. 앞서 제가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린 네. 거 사실은 이제 롯데 홈쇼핑에서 가장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홈쇼핑 그 자체의 트렌드를 파악해 보는 거죠.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TV 커머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MZ 세대는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지 아니면 또 고연령층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지 이 3가지는 홈쇼핑 업계에 일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롯데 홈쇼핑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꼭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임원 면접이 남았는데 임원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은 그냥 영양 면접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인성 면접에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고 꼬리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 스터디에서 준비하듯이 지원 동기는 뭡니다, 뭐가 장점입니다, 뭐가 단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그냥 영양 면접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그렇다면 임원 면접도 혹시 좀 이렇게 지원자 한 명이랑 1대 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이제 1대 다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양 면접에서 아무래도 심도 깊게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네네. 여기는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같이 들어가는. 물론 이제 시간 자체는 이제 한 40분,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데 네. 사람이 한 3명에서 5명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할당되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집중도가 약간 좀 분산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임원분들 3분 정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은 한 5분 정도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질문보다는 좀 이제 어려운 질문들 위주로 출제되니까 너무 취미, 특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데이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것을 한 번에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 TV 시청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 홈쇼핑 업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취준생분들이 취업하기 전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홈쇼핑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에 막 진짜 굉장히 큰 경쟁사들,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홈쇼핑은 최대의 수혜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 채널에서 유통 채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롯데홈쇼핑의 전략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채롭게 그냥 단순히 유통 채널로 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초록뱀이랑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들었어요. 예, 드라마나 이런 것들 제작하는 업체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유통 채널로서의 홈쇼핑이 아니라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통 채널로 가겠다는 사업의 다각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의 시작점인 만큼 취준생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내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한다라고 한다면 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디어랑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뭐 PPL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게는 PPL인데 네. 크게 봤을 때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자사 제품들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콘서트 같은 것들도 실제 기획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저희 홍보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롯데홈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롯데홈쇼핑 앱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통 채널로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나아가서 노출도를 심화해서 많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전략까지 이어지는 그런 3트랙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롯데홈쇼핑 지원하는 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아무리 TO가 작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주눅 들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선정한 카테고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정한 직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